연 10%로 충분하다고요? 그럼 연 15%는 어떠세요? S&P 500 투자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여러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더 빠르게 부자가 될 수는 없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도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말이죠. 오늘 소개할 투자처는 지난 40년 동안 연평균 13.7%의 복리 수익을 기록한 괴물입니다. S&P 500보다 무려 2에서 3% 더 높은 수익률이죠. 겨우 2에서 3%라고 생각하신다면 잠깐만요. 복리의 마법을 기억하세요. 30년 투자하면 S&P 500이 10배가 될 때 이 녀석은 40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더 높은 수익률에는 더 큰 변동성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은 마이너스 78% 폭락했습니다. S&P 500보다 훨씬 더 가슴 졸이는 롤러코스터를 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롤러코스터를 견딜 멘탈만 있다면 여러분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100개 기술 기업의 공동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스닥 100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거래소 건물도 없고 딜러들이 모여있는 물리적 장소도 없습니다. 모든 거래가 컴퓨터 화면 속에서 전자신호로만 이루어진다면요. 1971년 당시에는 SF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는 딜러들이 직접 만나 소리치며 거래했으니까요. 그런데 1971년 2월 8일 세계 최초의 전자증권 거래소 나스닥이 탄생합니다.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 즉 전미증권업자협회 자동주식 시세의 줄임말이죠. 처음엔 그저 장외주식의 시세 정보를 컴퓨터로 모아서 보여주는 시스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985년 드디어 모든 나스닥 주식에 대한 주문 및 매매 기능이 갖춰지면서 진짜 거래소로 거듭났죠. 바로 이 1985년 나스닥은 자신들의 우량 기업 100개를 모아 나스닥 100 지수를 만듭니다. 초기 지수 값은 250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 지수는 무려 25,132까지 올랐죠. 39년 만에 100배입니다. 나스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비밀은 뭘까요? 바로 낮은 진입장벽입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는 상장하려면 엄청난 시가총액과 흑자 실적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돈 없는 신생 기술 기업들에겐 꿈도 못 꿀 일이었죠. 반면 나스닥은 달랐습니다. 상장 수수료도 저렴하고 요건도 상대적으로 유연했습니다. 그래서 젊고 가난하지만 기술력 하나는 확실한 벤처기업들이 나스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1980년 애플 상장 1986년, 마이크로소프트 상장 1997년, 아마존 상장 1999년, 엔비디아 상장 2004년, 구글 상장 2010년, 테슬라 상장 2012년, 메타 상장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아이폰, 윈도우, 아마존 배송, 인스타그램, 이 모든 기업이 나스닥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세계 시가총액 1에서 10위를 다툽니다. 나스닥 100에는 독특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융주 제외입니다.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이런 금융기업들은 아무리 시가총액이 커도 나스닥 100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금융주는 경기 사이클에 너무 민감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실적이 롤러코스터를 타죠. 둘째, 나스닥 100은 기술과 혁신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나스닥 100은 기술주가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순수 성장주 집합체가 되었습니다. 웹사이트만 있으면 부자가 된다. 1990년대 후반 전 세계는 인터넷이라는 신대륙에 미쳐 있었습니다. .com이라는 도메인만 가지고 있어도 투자자들이 돈을 쏟아부었죠. 개사료를 배송하는 패츠.com은 상장 268일 만에 파산했지만 상장 초기엔 천문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익은커녕 매출조차 없는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400% 폭등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라고 외쳤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5048포인트를 찍으며 사상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점이었죠. 그 후 2년 동안 나스닥은 마이너스 78% 폭락했습니다. 2002년에는 1300선까지 추락했죠. 5조 달러가 넘는 부가 증발했습니다. 한국의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2834 고점 대비 81.5% 폭락했죠. 새롬 기술은 고점 대비 50분의 1로 추락했습니다.
왜 버블이 터졌을까요? 첫째, 대부분의 닷컴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습니다. 물건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였죠. 둘째,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저속 인터넷 환경에서 웹 서비스는 불편하기 짝이 없었죠. 셋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1년 만에 5%에서 6.5%로 올렸습니다. 공짜 돈이 사라지자 버블이 꺼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닷컴 기업이 망한 건 아닙니다. 아마존은 살아남았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길 것이라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시가총액 5위 2조 4,700억 달러입니다. 이베이도 살아남아 온라인 경매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구글은 2004년 나스닥에 상장했고 지금은 시총 3조 5천억 달러로 세계 3위입니다. 닷컴 버블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 자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이 너무 앞서갔을 뿐이다.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는 2002년 바닥을 찍은 후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나스닥에 상장한 애플은 한때 망할 뻔했습니다. 1997년 스티브 잡스가 복귀했을 때 애플의 주가는 바닥이었죠. 그런데 2007년 아이폰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2025년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4조 달러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죠. 1986년 상장한 마이크로소프트는 PC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시대가 오자 한때 주춤했죠. 하지만 사티아 나델라 CEO가 클라우드 사업에 올인하면서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현재 시총 3조 5,400억 달러로 세계 4위입니다. 1999년 상장한 엔비디아는 원래 게임용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이게 게임 체인저였죠. GPU가 단순 그래픽 처리를 넘어 병렬 컴퓨팅에 쓰일 수 있게 된 겁니다. 2012년 AI 연구자들이 딥러닝에 엔비디아 GPU를 쓰기 시작했고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2022년 말 챗GPT가 폭발적 인기를 끌자 엔비디아의 A100, H100 칩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시총은 약 5조 달러로 세계 1위입니다. 2010년 나스닥에 상장한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라는 괴짜 CEO 덕분에 항상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2006년 첫 전기 스포츠카 로드스터를 공개했을 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400km를 달리고 4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전기차라니. 2012년 모델 S, 2015년 모델 X, 2016년 모델 3, 2019년 모델 Y. 테슬라는 섹시라는 농담을 완성하며 전기차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다. 2025년 12월 현재 세계 시가총액 순위는 이렇습니다. 엔비디아 약 5조 달러, 애플 약 4조 달러, 알파벳 약 3조 5천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약 3조 5,400억 달러, 아마존 약 2조 4,700억 달러. 놀라운 건 상위 5개 기업이 모두 나스닥 상장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스닥 100 지수의 약 40에서 50% 비중을 차지합니다.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연평균 수익률 약 13.7에서 14.8%, S&P 500 연평균 수익률 약 10에서 11.6%, 차이가 2에서 3%입니다. 겨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복리의 마법을 기억하세요. 시뮬레이션 1985년에 100달러 투자했다면 S&P 500 약 7,200% 상승, 나스닥 100 약 22,900% 상승, 나스닥 100이 3배 이상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최근 20년 나스닥 100 연평균 13.63%, 누적 1,188%, S&P 500 연평균 9.8%, 누적 395%, 최근 10년 나스닥 100 연평균 약 17.71%, S&P 500 연평균 약 12에서 13%.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투자 조건, 기간 2014년 1월에서 2023년 12월 매달 30만 원씩 적립식 투자, 총 투자금 3,600만 원. 결과 최종 평가액 약 1억 2,300만 원, 수익률 약 242%, 연평균 수익률 약 13.1%. 같은 기간 S&P 500에 투자했다면 약 9천만 원 정도였을 겁니다.
3,300만 원 차이죠. 나스닥백이 S&P 500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더 공격적인 자정작용. S&P 500은 500개 기업을 담고 있어 변화가 느립니다. 반면 나스닥백은 딱 100개 기업만 담기 때문에 실적이 나쁜 기업은 가차 없이 퇴출됩니다. 매년 12월 나스닥은 시가총액 순위를 다시 정렬하고 100일에서 125일 사이로 밀려난 기업은 지수에서 빠집니다. 그 자리를 무섭게 성장하는 신예 기업이 채우죠. 예를 들어 2024년 12월 슈퍼마이크로 모더나, 일루미나 퇴출, 대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팔란티어, 엑손 엔터프라이즈 편입. 이렇게 매년 10% 정도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둘째, 기술주 집중. 나스닥 100은 기술주가 약 50% 이상입니다. 기술주는 변동성은 크지만 성장 잠재력도 압도적이죠. 반면 S&P 500은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 소비재 등 다양한 섹터에 분산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보수적입니다. 방법 1. 미국 직구 QQQ, QQQM, QQQ. 나스닥 100 추종 ETF의 원조. 운용 보수 연 0.20% QQQM. QQQ와 거의 동일하지만 수수료가 연 0.15%로 더 저렴. 방법 2. 국내 상장 ETF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운용 보수 연 0.0068%.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운용보수 연 0.0062%, 라이스 나스닥 100, 운용보수 0.0062%, QQQ, 매매차익 250만원, 초과시 양도소득세 22% 부과, 단, 보유한 모든 해외 주식 손익통산 적용, 배당금, 배당소득세 15.4%, 국내 ETF, 매매차익, 무조건 배당소득세 15.4% 부과, 배당금, 배당소득세 15.4%. 결론. 매매 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QQQ가 유리. 하지만 수익이 크다면 국내 ETF가 6.6% 피유리합니다. 여러분이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투자한다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당장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게다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13.2에서 16.5%를 받습니다. 투자하는 순간 16.5% 수익 확정이죠. 추천 포트폴리오, 연금저축펀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플러스 타이거 미국 S&P 500, IRP,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집중. 나스닥 100은 S&P 500보다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역사적 폭락 사례, 2000년에서 2002년 닷컴 버블, 마이너스 78% 폭락, 2008년 금융위기, 약 마이너스 54% 폭락, 2022년 금리 인상, 약 마이너스 33% 폭락. 여러분이 1억 원을 투자했는데 7천만 원이 증발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견딜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팔아치웁니다. 그게 바로 망하는 공식이죠.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이 50% 할인한다는 광고를 봤다면 줄 서서 사겠죠. 나스닥 100이 마이너스 50% 폭락한다는 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반값에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모든 폭락 후 나스닥은 항상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2002년 바닥에서 2007년 전고점 회복, 2009년 바닥에서 2013년 전고점 회복, 2020년 코로나 폭락에서 6개월 만에 전고점 회복. 폭락장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기계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가가 비싸면 적게 사고 주가가 싸면 많이 삽니다. 자연스럽게 매수 단가가 평준화되죠. 예시, 매달 50만 원씩 투자. 1월 주가 200만 원, 0.25주 매수. 2월 주가 100만 원, 0.5주 매수. 평균 단가 133만 원. 폭락장에서 더 많이 모았기 때문에 회복 시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나스닥 100 투자자의 최대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매일 주식창을 열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플러스 5%, 오늘 마이너스 7%, 내일 플러스 3%. 심장이 터질 것 같죠? 해결책, 시세창을 닫고 1년에 딱 한 번만 확인하세요. 연말에 올해 얼마 벌었나 확인하는 재미로 충분합니다. 워렌 버핏의 말을 기억하세요.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겨주는 장치다. 나스닥 100의 연평균 수익률 14%를 가정하면 72의 법칙으로 자산이 2배 되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72 나누기 14는 약 5.1년, 즉 여러분이 나스닥 100에 1억을 투자하면 5년 후 2억,
10년 후 4억, 15년 후 8억, 20년 후 16억, 25년 후 32억. S&P 500은 7.2년마다 2배가 되지만 나스닥 100은 5.1년마다 2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죠. S&P 500 투자자는 연간 생활비 곱하기 25를 모으면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나스닥 100 투자자는 어떨까요? 수익률이 14%이므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보수적 접근, 여전히 연간 생활비 곱하기 25, 공격적 접근, 연간 생활비 곱하기 20. 예를 들어 월 400만 원 생활한다면 보수적 12억 원 필요, 공격적 9억 6천만 원 필요. 나스닥 100의 높은 수익률 덕분에 목표 금액을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습니다. 30세 직장인 김 씨가 매달 100만 원씩 나스닥 100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평균 14% 수익 가정. 10년 후 약 2억 7천만 원, 15년 후 약 5억 8천만 원, 20년 후 약 11억 5천만 원, 25년 후 약 22억 원. 55세 22억을 모으면 4% 룰에 따라 매년 8,800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은퇴 가능하죠. 나스닥 100의 가장 큰 약점은 집중도입니다.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지수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만약 이 빅테크 기업들이 동시에 무너진다면 나스닥 100 전체가 폭락합니다. 2023년 7월 나스닥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특별 리밸런싱을 단행했습니다. 상위 6개 기업 비중을 50%에서 40%로 강제 조정한 거죠. 2024년 현재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AI 열풍이 2000년 닷컴 버블과 똑같은 거 아닌가? 실제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데이터 센터 구축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아직 미지수죠. 닷컴 버블과의 차이점, 2000년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음. 매출도 없는 기업 투성이, 2024년 챗 GPT, 자율주행, AI 반도체 등 실제 수익 모델 존재. 하지만 과열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조심해야죠. 나스닥 100 기술주들은 금리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차입 비용 증가,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 하락,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주식 매력도 감소. 2022년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에서 5.25%까지 올렸을 때 나스닥 100은 약 마이너스 33% 폭락했습니다. 금리 동향을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S&P 500은 든든한 거북이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목적지에 도달하죠. 연 10%,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나스닥 100은 치타입니다. 빠르지만 위험합니다. 연 14%, 하지만 마이너스 50% 폭락도 각오해야죠. 어떤 걸 선택할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추천 포트폴리오, 보수적 투자자, S&P 500 플러스 나스닥 100. 중립적 투자자, S&P 500 플러스 나스닥 100. 공격적 투자자, S&P 500 플러스 나스닥 100. 나이가 젊고 멘탈이 강하다면 나스닥 100 비중을 높이세요. 시간이 여러분의 최대 무기니까요. 나이가 많고 안정을 원한다면 S&P 500 비중을 높이세요. 마지막 조언, 오늘 당장 증권사 앱을 켜세요.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또는 QQQ 일주를 매수하세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1985년에 나스닥 100에 $100를 넣었던 사람은 지금 22,900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을 부자로 만들었죠. 여러분도 오늘 시작하세요. 40년 후 여러분의 자녀가 묻습니다. 아빠, 엄마,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답하세요. 2025년 어느 겨울날 나는 나스닥 100을 샀단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시간이 나를 위해 일했거든.